10번 보세요. 10번 봐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해석할 때 저번 시간에 대칭 이동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어요. 오케이?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나라는 것은 봐봐. b를 묶어봤더니 a에 x-1의 제곱 플러스 b에 x-1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fx가 있는데 얘 밑에 있는 식 뭐예요? x-1을 대입한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2랑 4예요. 그러니까 이 1, 3을 이용해서 굳이 a, b, c의 값을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식만 가지고 뭐 평행이동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관점에서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어디에 등장하는 거냐면 밑으로 갑시다. 이 부분을 내가 이제 언급하다 말았구나. 4번 봅시다. 4번. 4번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이 식하고 이 식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있는데 방금 전에 그 관점을 똑같이 쳐다봤더니 fx를 얘라고 놓는다면 얘는 뭐가 돼요? 밑에 있는 식은 fx-1이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식을 fx라고 놓는다면 4번 밑에 있는 식은 fx-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만큼 평행이동 시키겠습니다 라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그냥 디귿만 물어봤으니까 디귿만 합시다. 일단 이제 기억 디귿도 이제 쉽겠지. 일단은 얘는 이제 해가 존재한다 안 한다 판별식 D를 넣어봐서 해볼 거고. 오케이? 이게 이제 첫 번째일 거고, 얘가 양수 조건이니까 뭐 성립하겠지? 당연히 가가 성립하면 나가 성립한 건 당연해. 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판별식 D를 따진다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실근에 이제 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차피 같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평행이동 했으니까. 그러면 얘를 봐봅시다. 디귿 봤더니 가, 나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하면, 그래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fx가 두 점에서 지날 거예요. 그래요? fx가 두 점에서 지날 거야. 하나를 알파라고 베타라고 놓을게요. 그러면은 얘를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거거든.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공통근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잖냐? 공통근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모두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랑 비교해 줬더니 알파 플러스 1이 더 작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식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알파랑 베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근해 공식 넣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해 공식을 넣어봅시다. 근해 공식 넣어봤더니 뭐가 나오는 거냐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요? 알파는 마이너스의 값이고 베타는 플러스의 값이요. 그만해. 내가 그거 할 때마다 계속 얘기할게. 습관적으로 하지. 봅시다. 알파는 2a분의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이제 알파고 베타는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이거 1 더한 게 뭐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2a분의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를 정리해 봤더니 이 식이 나온가? 해보자. 해봅시다. 아, 어렵다. 2ab. 이거 사라지네. 양변에. 그렇지. 양변에 2a를 곱하면 양수니까. 항상 어렵지.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2a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 형식에서 양변 제곱할까요? 이 형식에서 양변 제곱해버리면 a의 제곱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부등식 성립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든 게 무엇을 통해 만들어 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래프를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해설지 보면 좀 복잡하게 써졌거든? 아마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너희들이 충분히 평행 이동을 통해서 해석해 보세요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뭐율이 많냐? 이거 봅시다. 이거인데 2차 함수가 등장했나요? 0하고 4를 지나치는 그래프예요.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에 대해서 2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C보다 더 작거나 같은 어떤 C의 함수의 값이 있어. C를 그냥 줬어요. C를 여기다 줬어. C를 대입하면 이 함수의 값보다 더 작은 X의 범위. 오케이? 이 범위가 뭐보다 커야 합니다? 1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거지. 1보다 크다에 포함되게끔 하는 정수 C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 이제 당장 이건 안 되겠지. 1이 이 정도 있을 거니까. 1보다 크다라는 거면 C의 값이 이렇게 돼야 될 거야. 그러면 이제 1이 될 수 있는 정수의 값을 좀 체크를 해볼까? 좀 체크를 해보면 이 C가 여기가 아니고 대칭적이니까 2를 대입한 값. 이 값이 뭔 값인지는 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대칭적이니까 3을 나오는 값. 그러면 일단 FC가 1이면 이때보다 더 작잖아. 그러면 X의 범위는 뭐에서부터 뭐까지예요? 1에서부터 3까지가 돼요. 오케이? FC가 1이 돼버리면 FX의 값이 이 F1의 값보다 더 작은 X의 범위는 1부터 3까지지. 그러면 이 범위가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왜 정수를 집어넣어서 이걸 따져줘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가니까 되는 건 뭐밖에 없어. 2일 때밖에 없어요. 오케이?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게 이 결국 FC 대신 F2를 넣었다라는 것은 이 2의 값보다 더 작거나 같은 거니까 해가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는 거야. 그지? 2는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C의 개수는 몇 개 있습니다? 2, 한 개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 앞에도 한 문제 나왔지 않냐? 앞에 한 문제 있지? 그것도 다시 한번 봐봐. 오케이? 앞에 한 문제. 앞에 한 문제 있어. 세상 처음 본 표정으로. 지금 그런 문제 없었는데 그런 표정 짓고 있냐? 응? 앞에 한 문제 어딨냐? 여기 9번. 여기 그 문제지? 딱 봐도 그 문제잖냐? A랑 B를 대입했더니 함수를 세워서 생각하는 거. 이거 fx라고 놓으면 A를 B를 대입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를 B를 대입했더니 같은 값이. 이게 X축 아니야? X축 아니야? 어떤 값이 어떤 값이야? K라고 하자. A를 B를 대입했더니 K를 똑같은 값 나온다라는 건데 이 fx라는 함수가 A를 대입한 값보다 더 큰 범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A를 대입했을 때 이 K 값보다 더 큰 범위 구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이때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오지. 식을 굳이 세울 필요 없이 바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는 기본으로. 3번 봅시다. 절대값이 같은 두 2차 함수 fx, g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1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등식을 푸는 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 있잖냐. x-1, 꼬꾸라져. 잠깐만, 이게 꼬꾸라지네. 잠깐만, 이게 여기다 쓰면 그런가? 이게 괜찮네. 미안, 이게 내 탓이 아니야. 기계 탓이야, 기계 탓. 천천히 쓰자. 0보다 작다를 해결할 때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경우가 사실 이게 대부분이야. 근데 얘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경우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그래프도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 거야? 이항시켜서 인수분해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항시켰더니 fx가 묶이고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뭐가 되는 0보다 크게 되는 x의 범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0보다 크려면 둘 다 플러스가 되거나 둘 다 마이너스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둘 다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은 이거네 fx가 플러스인 부분. 이때의 x 범위가 이때고. 이제 fx가 gx보다 더 큰 부분이에요. 그래요? fx가 gx가 더 큰 부분. 그 부분은 이 부분이지. 여기랑 여기에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놓고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놓는다면, 오케이? 교점의 x좌표를. 그러면 x는 뭐보다, 공통된 범위니까 x는 뭐보다 작아야 되고, 이게 플러스인 경우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뭐보다 커야 합니다? 알파보다 더 커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x는 뭐보다 2점 얼마보다 더 큽니다 라고 할게요. 그냥. 오케이? 여기 들어가는 자연수의 개수 구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인 경우 합시다. 지고 다시 하자. 마이너스인 경우는 fx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이때예요. 그 다음에 fx가 gx보다 더 작은 경우는 언제냐면 이때. 오케이? 공통된 범위는 뭐부터? 이걸 알파라고 놓고 2라고 놓쳤냐. 그러면 x의 범위는 뭐하고 뭐 사이에요? 알파랑 2 사이에요. 오케이? 알파는 0점 얼마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1부터 될 것이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3부터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2 빼고 12i 자연수니까 9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여기서 목표야.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야, 6번 보자. 사실 이거 6번 너희들이 맨날 이거 질문하는데 이게 질문하면 이유가 뭐냐면 조금 귀찮았어요. 이게 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문제가 좀 이해가 안 갔거나 동심원 사이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모양 대립판을 각 변이 수직 또는 평행이 되도록 겹쳐지지 않게 이어붙여 직사각형 모양의 통행력을 만들려고 한다. 그때 각각 대칭이고 폭이 1m일 때 통행력의 가지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냐. 이게 1을 넣는 거야. 여기다가 한 칸 1 이게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1이 되는 한 칸 한 칸을 넣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해보자. 이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놓고 세로의 길이를 y라고 놓는다면 당연히 x하고 y를 생각해 봤을 때 x랑 y를 생각했을 때 x는 뭐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10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 그지? 그리고 y도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10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봐봐. 이 점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볼 건데 지금 이렇게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 봤어요. 이 대각선의 길이를 체크해 볼 수 있나? 얘는 10 이상이면 큰 문제가 없잖냐? 그래요? 근데 이 대각선의 길이가 이 점이 뭐보다 작아야 돼요? 반지름 길이보다 더 작아야 돼. 그래요? 내부이거나 겹쳐도 되는 거니까. 겹쳐도 되는가? 내부이거나 그냥 이어붙여서 만드는 거니까. 뭐 겹쳐도 상관없네. 20보다 작아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한 변의 길이가 x인데 x에서 2 더해서 절반 나눈 거. 그게 이제 이놈의 절반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놈의 절반은 뭐예요? y에서 2 더해서 절반 나눈 거. 이거예요. 이거의 제곱이 무엇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반지름. 큰 원의 반지름. 10의 제곱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을 만족하는 x, y 값 구해주면 되겠지. 이거는 x랑 y가 딱 정수값으로 떨어지지 않냐? 그래요? 딱 정수값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가 이제 일일이 하나씩 대입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따로 방법이 없는 거야. 하나씩 대입해보고 여기까지 되겠구나 라는 것만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7번 보자. 두 방정식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A의 두 근이 니은의 두 근보다 항상 크기 위한 m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그때 m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봐봅시다. 일단은 두 근이 더 크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0이다 라는 것은 이 함수랑 y는 0과 만나는 교점 x좌표. 그지? 그리고 이 함수랑 gx랑 y는 0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되는 거예요.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실근. 그러면 fx, 이 기역의 두 근이 니은의 두 근보다 항상 더 큽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 x축이 있으면 이 gx가 x축과 만나는 게 gx가 x축과 만나는 게 이쪽이 gx가 이쪽에 있어야겠네. y는 gx. 이게 fx가 만나는 두 점. 이게 이제 y는 fx예요. 이렇게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더 크고 이놈도 판별식 d가 0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았어. 오케이? 그 다음은 우리가 근의 공식을 대입해서 이 점하고 이 점을 체크해보고 이 점하고 이 점 체크해서 더 크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써보자. 근의 공식을 대입해서 조금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해결해 볼 거고 일단 한번 써봅시다. 근의 공식 넣어봤더니 짝수 공식 넣어봤더니 x는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거지. 그 다음에 여기 넣어봤더니 y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m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더 큰 놈이 뭐예요? 마이너스 m 플러스 루트 m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더 작아야 돼. 뭐보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m보다. 오케이? 근데 m의 범위를 좀 체크를 해보면 fx, 이 gx의 축이 마이너스 1이고 fx의 축이 마이너스 m인데 그지? 마이너스 m인데 마이너스 m의 값이 뭐보다 커야 합니다? 마이너스 1보다 더 커야 합니다 라는 사실은 알아요? 이항시켰더니 m-1이 음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m이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이거 이제 왜 해준 거냐면 여기에서 처리해 줄 건데 루트 얘가 m-1 m 플러스 1이고 m-1이고 1-m이거든. 지금 루트 1-m으로 싹 나눠버릴 수 있나? 어차피 복잡하냐? 1-m 1 제곱을 두 번 해야 되네. 야, 이거 복잡하다. 이렇게 풀고 싶은데 m값이 너무 복잡하네. 그러니까 무엇을 이용하고 싶냐면 이걸로 처리해주고 싶은 건데 일단은 이거 1-m 양수다라는 걸로 처리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m이 양수다라는 거 m이 1보다 작으니까 양수, 음수도 판단해주기 조금 애매하네. 이렇게 해결하지 맙시다. 오케이? 이렇게 풀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범위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냐면 결국 이 루트 있잖냐. 루트를 나눠준다라는 생각 자체가 얘가 얘랑 나눠준다라고 해줄 수는 있는데 이게 부호가 다 양수인가? 라는 생각은 들지. 다 양수냐? 애매하지. 그러니까 m-1이 음수라고 할 수 있어. 근데 m 플러스 1이 음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2가 더해지니까 2보다 작아요. 오케이? 그래서 뭐 나눠서 처리한다든가 뭐 하기가 조금 애매하네. 부호를 여러 개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판별식 D에서 부호가 나오긴 할 건데 일단은 판별식 D에서 부호가 나온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일단 이거 한번 해보자. 판별식 D. m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1-m이 0보다 커야 돼요. 뭐 여기서 이제 1-m이 0보다 크다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범위가 나오네. m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네. 그러면 m이 1보다 크거나 m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조건이 나와요. 오케이? 1보다 더 크거나 m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작습니다 라는 조건이 나오네.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에서 만족하는 것은 이것뿐인데 그래도 안 된다.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m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라는 범위지. 그지? 얘랑 얘를 만족하는 범위. 어차피 얘는 m이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있는 거니까 이 세 개의 범위를 만족하는 것은 m이 뭐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뭘로 나눠서 처리할 거냐면 1-m으로 싹 다 나눠버릴 거야. 그 나누기 전에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지금 내가 이제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을 하자라는 이유가 이거야. 나눠볼 거야. 마이너스 루트 이게 이제 둘 다 음수니까 m-1 얘도 음수고 m 플러스 1 얘도 음수잖냐? 그래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눠줘요? 그래요? 그리고 얘가 m-1 마이너스 루트 1-m이에요. 양변을 루트 1-m으로 나눠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자체가 지금 너무 복잡해지지 않냐? 오케이? 나눠질 수 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에 대한 부호가 조금 애매해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 방법으로 안 풀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봅시다. 값을 근해 공식 대입해서 풀라고 했더니 너무 복잡했어. 다른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라는 건데 그 방법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교점을 생각해 볼게요. 이 교점의 좌표가 양수의 값이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교점을 한번 구해 볼게요. 이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뺄 수 있겠지? 오케이? 두가 이 알파를 대입했을 때 똑같은 값을 성립합니다 라는 건데 교점이 생길 거니까 알파를 대입해 봤더니 알파의 제곱 플러스 2m 알파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 다음에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m은 0이에요. 두 개를 이제 빼볼게요. 빼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2배 m-1 알파 m-1 나오네요. 오케이? m-1 나와요? 아까쯤에 m에 대한 범위가 0이 아니었단 말이다. 지금 아까쯤에 여기에서 이 범위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0이 아니야. 그럼 나눠버릴 수 있네? 알파 값이 뭐가 되겠습니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만 알려주면 되냐면 2분의 1을 두 함수 중 하나에 그냥 대입했을 때 뭐만 나오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양수의 값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무엇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f2분의 1이 양수다 라는 것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첫 번째는 우리 값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근해 공식을 내봤는데 너무 복잡하잖냐? 계산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대입해서 교점을 찾아서 생각해 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아이디어는 좀 기억하세요. 여기 교점을 찾아서 이 두 근이 더 크게끔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8번 봐봅시다. 1, 2선 중 적어도 두 개를 포함하도록 p의 값을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봅시다. 이거 자체가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되나요? x,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우리가 3p 마이너스 2가 0보다 큰 거니까 3p 마이너스 2. 이 양식에서 정리해봤더니 3p 마이너스 2 나오지? 얘가 0보다 큰 거니까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0이 나오고 3p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첫 번째 식.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봤더니 p제곱 플러스 2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p제곱 플러스 2를 비교해 볼 건데 지금 p제곱 플러스 2랑 p 중에 뭐가 더 큰지 작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럼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긴 해봐야겠지. 그지? 그래야 이제 부등식이 어떻게 명확히 표현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이거 빼볼게요. 그러면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인데 얘가 p 마이너스 2 p 플러스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이건 양수의 값이고 얘는 애매한가? 지금 뭐 잘못했냐? 오호호 미안. 더하기 내 멋대로 풀어버렸냐? 빨리 지울게. 부끄러운 사실. p 마이너스 1
P 플러스 2.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범위에 따라 좀 바뀌네? 왜? 잠깐만. 미안. 내 무슨, 미안. 쏘리.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너희도 가끔 그러잖아. 0보다 큽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0보다 큽니다. 라는 거야. 항상 0보다 크네. 미안. 더 크더라. 라는 거지? 더 크더라. 그럴 수도 있지. 의심스러운 눈빛. 더 크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두 개를 포함한대. 적어도 두 개도 포함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개를 포함할 수 있는 경우를 체크해 봐야 돼. 이제 1, 2, 3 중에 적어도 두 개를 포함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두 개를 나눠볼 거냐면, 당장 이거 범위가 지금 짜증나지 않냐? 그렇지? 당장 이게 범위가 짜증나. 두 개로 나눠주고 P가 양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거 한쪽밖에 없잖아. 이걸 생각해 보는 게 먼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범위 안에 1, 2, 3이 모두 들어가는 경우랑 2, 3만 들어가는 경우로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1, 2, 3이 모두 다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봤더니 얘가 1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돼요. 1보다 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P가 1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되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P가 어차피 3분의 2보다는 더 클 것이고 3분의 2보다는 더 클 것이고 뭐보다? 1보다 더 작거나 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때는 1, 2, 3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는 P가 뭐보다 클 것이고 1보다 클 것이고 얘가 이제 2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3분의 4보다 더 작거나 같네요. 이렇게 돼버리면 2, 3만 포함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범위에서 처리할 건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왜냐면 두 개의 실근을만 가지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왜? 이 범위 안에 2하고 3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2 대입했을 때 만족하고 3 대입했을 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니까 2, 3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2 대입했을 때 음수고 3 대입했을 때 음수다. 그러니까 이제 2 대입했을 때 이 부등호 만족하고 3 대입했을 때 이 부등호 만족하는 P의 범위를 먼저 찾아주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때 이제 처리할 거야. 이때를 처리하게 되면 이제 적어도 몇 개를 갖는 거야? 두 개 가져야 되지 않냐? 그래요? 적어도 두 개를 갖는 건데 지금 뭐하고 뭐가 있냐면 P 플러스 P제곱 플러스 2랑 P가 있어. 이거 2보다 더 큰 값이란 말이야. 그렇지? 얘가 2보다 더 큰 값이야. 오케이? 그러면 너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2보다 무조건 더 큰 값인데 3을 포함하는 경우랑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가지고 이제 여기에 1이 포함될까 안 포함될까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밑에의 경우는 너희가 이제 집어넣어서 P의 범위 찾아볼 수 있을 거야. 얘랑 공통된 범위 찾아주면 되겠지 일단. 그래요? 오케이? 그럴 거고 공통된 범위 찾아보면 될 거고 이 첫 번째의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은 이게 이제 더 큰데 얘가 P제곱 플러스 2의 값이야. 그렇지? 그러면 봐봐. 이 범위에서 요거 있잖냐. 요거 있지. 이 범위에서 요거 봤더니 뭐를 안 넘어가. 3을 안 넘어가. 3까지 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P가 1일 때는 3을 포함할 것이고 P가 1이 아닐 때는 3을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렇지? P가 1일 때는 3이 되잖냐? 그러면 이 경우도 이제 어떻게 나눈다고? 두 개로 나눠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어떻게? P가 1일 때랑 P가 뭐일 때? 3분의 2랑 1일 때로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P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적어도 3개 이상 포함하겠지, 얘는. 그지? P가 1일 때는 1부터 3까지니까. 1부터 3까지니까 이 3개의 점을 다 포함해버려요. 오케이? 그럼 오케이네, 이거는. 그 다음에 P가 이 사이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되겠지. P랑 얘가 이제 1이 이 정도 있을 것이고 2랑 3은 여기에 있겠지.
P제곱 플러스 2의 값은 여기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개 포함하는 경우는, 이거 되네? 이 범위 다 되는 거지? 그렇지?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범위 전체에서 다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거부터 차분히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위를 구했으면 이 2번 범위는 너희들이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지? 오케이?